이번에 신청한 지역들 중에서 탈락하는 지역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탈락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다. 그리고 매물도 나올 거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니까 33평형 정도 되는 것이 분양가가 7억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5평 아파트가 분양가 5억에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재개발 이슈입니다.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 민간재개발 공모일이 공모 마감이 내일로 다가오게 되면서 각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과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재개발과 더불어서 재건축 시장도 지금 현재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서울시의 계획이 시동을 걸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이죠. 최종적으로 개발 예정지로 4군데가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공급되는 것이 25평 아파트를 기준해서 5억 내외 정도의 가격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라는 내용, 이 3가지의 뉴스를 갖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과 향후에 이런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은 전망과 또 향후에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 뒤흔든 오세훈표 재개발 공공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강남까지 추진 열기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자, 서울시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29일까지 내일까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공모 마감일인 것이죠. 그래서 서울 각지에서 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참여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눈치 싸움인데요. 최소 기준이 30%의 주민 동의 이상이 있는 분들이 지역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공모에 당선되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동의율 자체가 경쟁을 이제 하게 돼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70%의 동의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30%를 최소 요건으로 갖춘 지역보다는 70%를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동의율을 높인 다음에 공모 마감일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모 마감일인 내일까지 신청하게 될 구역들이 지금까지 신청한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활로가 뚫렸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강남 지역까지도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이게 민간재개발이다 보니까 강남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동의율 30%는 기본 요건이고요. 거기다가 법령상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필수 요건과 추가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반드시 이 2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 추가 요건은 이 3가지 중에서 중 1개만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거에 합당한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은 총 3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 요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약 3,000평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노후도 3분의 2는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한 67% 정도 되는데 이게 조례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로 따지게 되면은 한 57%의 노후도를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가지 요건은 필수 요건이고 선택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호수 밀도가 60 이상, 일정 면적 1헥타르당 몇 세대 이상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인 곳, 이거는
주택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몇 메타 이상의 도로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느냐, 그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좁은 골목들이 많은 지역들은 접도율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과소 필지가 40% 이상이다 라는 거는 작은 땅, 예를 들면 30평, 20평, 25평 이런 것도 땅들이 그 전체에서 40% 이상 인 곳은 이제 이 선택 요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수 요건 2개와 선택 요건 1개, 총 3개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번에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종로구에는 숭인 1구역하고 창신동, 용산구에서도 서계동 같은 경우는 서울역 옆에 바로 있잖아요. 근데 이 서계동도 이 창신 숭인동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공공개발에는 아예 신청조차, 자격조차 없게 안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는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파동, 한강로동, 원효로 3가 까지는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원효로 1가하고 청파동 1가에는 이제 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서울시에 별도로 신청을 해놨고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용산구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이제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는 것이죠. 자, 성북구의 장이유타운 11구역과 13구역이 이거는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해제된 지역, 유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9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미 이제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용산의 청파동 1가와 원효로 1가 지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강북구의 수유동 빨래골, 그다음에 양천구의 신월 7동, 노원구의 상계 5동, 강남구의 일원동 대청마을.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강남권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일원동 대청마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많은 구역들, 많은 지역들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약 12월 달 정도에 결과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청한 지역들 중에서 탈락하는 지역들이 생길 거예요. 그쵸? 다 선정해 주진 않고 한 25곳 정도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될 건데 탈락하는 지역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 있는 지역들을 가게 되면은 일단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이미 알려진 시점에서는 이 지역을 가서 물건을 투자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탈락하는 시점이 12월 달로 다가오게 되고 매년 25군데의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탈락하는 지역들이 이번만 신청하고 내년에 신청 안 할 거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탈락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다. 그리고 매물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물도 나오고 가격도 좀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이렇게 투자를 해놓게 되면은 내년, 내후년 4년간 앞으로 매년 25곳에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기회가 앞으로 4번이나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125군데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지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당장 발표, 이제 공모 마감일이 내일이고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할 건데 12월 달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탈락하는 지역들 중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 있죠. 입지가 다른 지역보다 여러 군데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그런 지역들은 향후에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건데 개발이 된다면 오를 때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아파트 가격도 최종적으로는 되게 높게 형성되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서 그때 시점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매년 25곳 이상이 지정될 거니까 이번이 마지막으로 오는 기회는 아니다.
앞으로 내보낼 기회는 더 있다. 이렇게 감안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면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세훈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잘못 건드렸다가 아뜨 했잖아요. 그런데 오세훈표 재건축 시동 개포 우성 7차가 1234가구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냐? 오세훈표 강남 재건축 스피드 공급을 가시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7일 날이죠. 어제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 우성 7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안이 통과가 됐고 35층으로 현재 802가구에서 1234가구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계획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달 8월 달에 보면은 잠실의 크로바, 미성 크로바 아파트와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3200가구가 앞으로 공급될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재건축 전체 시장에 따르는 어떤 개발계획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발표는 하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런 재개발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 굉장히 시장이 급등하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게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개포지구에서 요 대청역이죠. 그리고 앞서 이제 뉴스에서 이 대청마을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상지는 여기지만 전체는 아니고 아마 블록으로 좀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재건축에 대한 뉴스는 개포우성 7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도 물밑에서 조용하게 티나지 않게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재건축에 대한 완화 조치도 아마 내년이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정치적 위험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때쯤이면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완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재건축 완화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40% 저렴한 아파트 5,500채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 증산, 연신내, 쌍문, 방화역의 공공개발, 공공개발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다. 앞서 두 개의 뉴스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셔서 내용을 들으셔야 되고, 네 군데가 연신내역에 427, 방화역에 409, 그 다음에 쌍문역 동측에 646, 그 다음에 증산 뉴타운 4구역이 4112가구, 굉장히 많은 구역이 이제 증산 뉴타운에 지정이 되죠. 자, 여기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니까 33평형 정도 되는 것이 분양가가 7억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5평 아파트가 분양가 5억에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이 구역 내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면 되나 안 되나 라는 것이 궁금할 건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자,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6월 29일입니다.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매수를 하면은 매수한 사람은 입주 자격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신축된 물건을 소유권, 예를 들면 계약이 이 6월 29일 전에 신축하기 시작한 건물을 매수를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완공이 6월 29일 이후에 7월 달에 예를 들면 준공이 났다.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전에 완공이 다 되고 거기다가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그 또 6월 29일 이전에 매수를 하셔서 등기까지 만료하신 분들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이런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40%나 저렴한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6차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56군데의 후보지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지 중에서 지금 현재 4곳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6곳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권리산정 기준일이 6월 29일이다 보니까 이미 그 권리산정 기준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기준일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을 매수하게 되면은 현금 청산된다. 이거는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은 그렇게 권리산정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 공공개발에서는 거래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적용이 되려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까지는 아마 6차까지 공모가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로운 공모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될 걸로 보고, 내년이 되면 또 내년에 권리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지게 되니까 그런 지역들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미리 투자한다. 그러니까 56곳을 지금 현재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56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선정될 수 있는 곳,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공개발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매수를 하더라도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근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신축된 거는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후보지로 지정됐거나 이번에 공모에 신청한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지만 그 지역들은 가격이 너무 높고 매물이 적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되는 지역이 있고 탈락되는 지역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탈락된 지역을 공략해 보셔라. 두 번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원래는 이미 물 건너갔다. 내년에 새롭게 56곳을 제외한 예상되는 지역을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걸 구분하셔서 보셔야지, 잘못 투자했다가 나중에 현금 청산되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5년 뒤, 10년 뒤에 알게 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구분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4, 5년간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